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 증시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다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하락이 개인을 타고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증시 자체를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우려했던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말했다시피 계속적으로 사실 증시가 저항을 맞고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 많이 올라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하방 압력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한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 제꼈다라고 하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기존의 외국인들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이렇게 증시를 2월 달에 끌어올려놨던 이 증시가 사실 누구 수급이었느냐? 기관의 수급이었어요,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 이렇게까지 사서 끌어올렸더니 오늘장에는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또 증시 압박을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라고 하죠. 전에도 말했지만 어쨌든 하방 추세 때 지금 돌파하고 우상향 추세를 크게 무너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코스피 자체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2000 지금 한 500포인트 선 정도, 2500포인트 선대를 크게 깨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 흐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조정이고 아름다운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자의 하락 자체를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 보고 있고,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증시의 하락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앞으로 뭐 한다, 앞으로 또 이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일단 증시의 하락 자체는 유도했던 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3%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거는. 자, 그러면서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6% 정도 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군 종목들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데, 가장 큰 게 뭐다?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9% 가까이 밀리면서 오히려 이 뉴욕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을 주도한 게 애초에 물론 나중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관세 전쟁 관련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관세 전쟁 관련된 리스크도 맞지만 아마 이 우리가 섹터별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거기 연계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AI 관련된 이런 인공지능 관련 섹터들의 이 우량 기업들도 같이 무너지면서 증시 낙폭을 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저는 이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 하락이 시장 증시의 하락을 더 유도했다라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느냐를 보면은 사실 이게 웃겨요. 제가 이제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개미 털기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냐, 차라리 관세 리스크다라고 부과에 따른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더 심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가 관세 리스크는 해소가 될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관세가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낙폭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억지 중에 개억지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이 하락폭을 보세요. 하락폭이 아니라, 자,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4분기 매출이 얼마? 393억 달러로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블레벨 수요에도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작년 4분기 매출 80% 늘어나고요. 블레벨 수요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젠슨함 같은 경우 향후 100배 많은 AI 칩 소비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적인 이 실적,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어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이유가 뭐다? 엔비디아 이 관세와 엔비디아 실적 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실적 우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사실상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미 총 마진율이
이 4월 매출이 400억 달러를 넘었고 총 마진율이 이제 70% 정도에 이를 것을 예상하는데 전년 회계 연도가 75%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마진율이 이미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 마진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시장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마진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시장이 보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의 단가가 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이 영업이익률이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이 좀 줄어들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추후에 이제 젠슨왕 자체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인 경제 상황에 따른 뭐 공급망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 단가에 타격을 주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순간적으로 좀 줄었다 해가지고 이 기업의 이익률이 축소됐다. 이익이 줄었다. 이게 뭐 한 50%로 준 것도 아니고 살짝 제가 봤을 때 5% 정도면 좀 살짝이라고 생각은 해요. 충분히 이게 시장만 어느 정도 다시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안정화돼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기엔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 사실 지금 태클이 거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오케이 총 마진율이 5%나 줄었어. 태클 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저번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는 뭐라고 태클을 걸었느냐? 자, 저번에는 3분기 매출이 94%, 순이익이 106% 증가했대요. 3분기 매출도 예상치 상회했어요. 3분기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문제가 뭐다? 블랙웰이 서버 과열 문제 있고 양산 지연될 거다. 블랙웰 양산 지연으로 얘네 매출 4분기 때 안 좋게 나올 거다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라고요? 블랙웰 잘 출시되고 잘 판매가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블랙웰의 수요가 미쳤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미쳤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네 매출이 잘 나온 건 맞아. 하지만 마진율이 줄었어. 이걸로 태클을 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진짜 이건 가게 상황에 따라서 식당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가 매출이 이제 뭐 그 매출이 증가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재료의 부품이 올라가다 보면 재료의 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마진율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과 함께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블랙웰 출시, 판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예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뭘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미국이 AI 규제 완화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700조 원 가량 돼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잖아요. 오픈 AI와 함께.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뭐였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우선적으로 엄청나게 확장한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GPU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최대 수혜가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저는 줄어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뭐 영업이익률 뭐 전에는 블랙웰 판매가 지연될 거다 하면서 이게 악재다고 늘렸다가 다시 올리던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뭐 실적이 마진율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뭐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에요. 해석한 사람 나름입니다. 나름이고 다만 엔비디아의 문제는 뭐였느냐고 하면은 조정이 올만했어요. 왜? 차트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차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조정 이 저항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저항과 지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이제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엔비디아에게 더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분석만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엔비디아는 애초에 뭐다? 애초에 지금 이게 여기 숫자가 안 보이겠는데 여기 지금 매도 숫자 다 합쳐서 이제 한 21개 정도 나와요. 21개 정도 밑에. 지금 보다시피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지금 적극 매도로서 이런 것들이 의견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조정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아름다운 조정을 3분기 때 이제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져갔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좀 아름다운 조정을 줄까 했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AI 규제 완화 이런 거 외치면서 갑자기 또 급반등하고 뭐 그랬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을
저는 어쨌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기회니까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아름다운 조정을 주는 거지. 이게 저는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게 더 뭐 갑자기 반토막 나고 막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어쨌든 이 하락폭이 앞으로 있어서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충분히 아름다운 조정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정 구간대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즐겨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이랑 관세 전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온 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4월에 부과한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이게 뭐가 중요하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고 이 원하는 걸 우쭈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쥐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천천히 해소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관세 전쟁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악재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건 관세라는 게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몰랐던 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악재예요. 옛날에 2017년도, 18년도 트럼프가 이제 이 맨 처음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들 선포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되기 전에도 자기가 당선인 신분 전에도 관세 관련되는 이야기는 계속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관세 부과했으니까 이거 정말 악재하고 때려버린다. 이거는 시장에 사실상 타격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저는 즐긴 게 맞다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워 담을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으로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코스피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어쨌든 증시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해요. 역시나 우리나라도 아직 추세대를 돌파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어쨌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와 함께 같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2200포인트 정말 최악은 2200이라 생각합니다. 최악은 2200. 이게 만약에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코로나 때처럼 순간 무너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그러니까 2000 아래로 떨어지고 1700, 1500 아래로 떨어진다 코스피가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주식 국장 탈출할 경우가 아니라 한국을 떠야 돼요. 한국을.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갑자기 2000 아래라서 1750에서 놀고 있다. 이게 노는 게 막 2년 3년 지속된다. 이건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진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코스피는요 2200을 지키는 게 맞다라 보고 있고 정말 베스트는 현재 이 구간 아까 했던 삼각수렴 이 사이에서 노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주식도 안정화될 거예요. 조정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주식도 어쩔 수 없이 또 조정을 따라가다가 안정화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말도 안 되는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용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신용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전 신용 잔고는 어떤 식이었냐고 하면은 이런 식의 좀 잔고 증가율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는 지금 뭐냐고 하면요. 이 차트를 당겨보면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털고 갈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용잔고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다시 안정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뭘 사면 좋냐? 제가 딱 지금까지 정말 제가 딱 2번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를 매수했던 분들은 다 2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을 봤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거 폭락장에서 1억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였냐고 하면요.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사실 뭐 1억을 버는 가장 빠른 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3배, 4배 간다라고 하면은 한 2, 3천 넣어야 되는 거고요. 2배 간다라고 하면 한 5천 넣어야 되는 거긴 한데 전 최소 2배는 바라봐요. 제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저와 방송을 함께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딱 뭐 했느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맨 처음 추천드렸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사실상의 6천에서 8천원 6천, 8천 이 구간은요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평단이 한 7천 정도 됐을 때는 이거 무조건 돈 본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매수했던 분들 사실 이 당시에는 순간 급락이 나가지고 운 좋게 이 당시에는 평단이 한 5천 정도 됐거든요. 4, 5천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매매했던 분들은 이 17,500원까지 한 3, 4배 정도 수익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때 저와 함께 또 매매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방송 본 지 오래됐으면은 이때 매매했던 분들도 지금 한 2, 3배는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예요? 제가 아마 이거 이때도 한번 방송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방송 언제 했는지 방송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제 차트를 좀 얼굴을 좀 치워드릴게요. 제가 이때도 분명히 방송을 했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방송 자료 못 찾고 있어가지고 이때 매수했어도 아마 수익을 보고 있긴 할 건데 지금 이것도 조정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6,000원에서 8,000원 이 사이에서 레버리지 모아간다. 이거는 늘 그랬습니다. 못해도 최소 2배 수익을 줬어요. 최소 2배.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타이밍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